이번 경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에 원래 누가 나왔습니까? 리디거가 나왔었는데 1차전에서 2차전에서는 리디거를 빼고 밀리탕을 갑자기 꺼내들었던 레알 마드리드고요. 사실상 이 밀리탕이 할란드를 완전하게 잡아주지 못했다라는 거는 경기 초반부터 느낄 수 있었어요. 반대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계 내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사실상 1차전에서 경기를 봤을 때는 그릴리시가 사이드에 서 있는 건 똑같았고 실바가 사이드에 서 있는 건 똑같았어요. 그리고 할란드가 이 중앙 지역에 서 있다고 치면은 긴도안이랑 데브라이너가 이렇게 서 있고 스톤스랑 로드리가 올라간 다음에 디아스, 워커, 아칸지 이렇게 두고 공을 계속 돌렸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전반 초반에 밀어붙였지만 골을 넣지 못했고 레알이 먼저 선득점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레알이 선득점을 했지만 맨시티가 분명히 데브라이너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추격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 추격골을 넣고 나서 나는 사실 의심을 했거든. 어떤 의심을 했냐면 왜 이렇게 그릴리시랑 베실바가 공격적으로 축구를 안 하지? 전 이 생각을 내내 했어요. 이 선수들이 이 1차전에서 이 공이 들어가면 카마빈가가 이렇게 덤벼들면 몸을 충분히 연 다음에 이 1대1을 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실바는 오히려 공을 지키는 쪽으로 계속 가져가지고 오늘 같은 경기 때 보면 실바가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데브라이너가 이걸 엄청 많이 뛰면서 이 데브라이너에게 패스가 들어간다든가 실바가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공격적으로 굉장히 나갔단 말이죠. 근데 1차전에서는 이런 장면도 물론 나왔지만 데브라이너가 이런 걸 뛰어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세게 뛰지 않았고 데브라이너를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데브라이너를 이용해서 공을 안정적으로 돌리는 선택을 계속 가져갔던 실바예요. 그리고 그릴리시도 똑같아요. 여기서 전환이 돼가지고 그릴리시한테 공이 들어가면 카르바알이 있으면 뭔가 과감하게 뚫고 들어간다기보다는 약간 뚫었다는 느낌이 나도 그릴리시가 다시 접어서 안전하게 공을 지키는 위주로 갔어요. 사실 제가 1차전을 보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그릴리시랑 실바가 카르바알이랑 카마빈가한테 제대로 된 공격을 한번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2차전에서도 이 양쪽 윙어의 파급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시작부터 완전 달랐습니다. 실바도 그렇고 그릴리시도 그렇고 완전히 공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경기 내내 이거 과르디올라가 일부러 한 거 아닌가? 일부러 했다는 게 뭐냐면 원정이기 때문에 공을 안전하게 소유하고 공을 그냥 잃지 않고 우리는 비기고만 와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거는 어차피 1대1 스코어고 어차피 이거 비기고만 가도 되는데 카마빈가랑 카르바알한테 좀 자만할 수 있게끔 야 얘네 못 돌아서게만 만들면 끝난다 타이트하게 붙어라 이 심리를 박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게 어쩔 수 없잖아. 이 전 경기를 만약에 뛰었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이 전 경기를 뛰면 우리가 그 경기에서 좋은 추억이 있으면 어때요? 그 추억을 생각하고 잘한 점들은 분석해서 다음 경기에 이어가는 게 맞잖아. 근데 의심이 갈 정도로 베실바랑 그릴리시가 공격적으로 안 했어. 근데 이 두 선수가 공격적으로 안 했는데 이 두 선수를 안 뺐어.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여기에 마레즈를 넣어서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카마빈가가 아니라 이렇게 공격적으로 마레즈가 만약에 들고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오면 아니면 실바가 공격적으로 만약에 진행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돼요? 데브라이네가 뛰는 거를 모드리치나 크로스가 더 완벽하게 따라가게 만들고 더 이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하게 만들어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뚫고 들어갈 공간을 내주지 않았겠죠. 근데 1차전에서 어땠습니까? 계속 이런 공들이 들어왔을 때 이 선수들이 타이트하게만 붙으면 얘네가 뒤로 가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면 실바한테 공이 들어갔을 때 카마빈가가 오기 시작하면 데브라이너가 이걸 뛸 때 이 공간이 은근히 비어져 있었다라는 거야. 이 패스가 은근히 오늘 많이 들어갔다는 거야 데브라이너한테. 그래서 나는 뭔가 모르겠어. 이거 제가 너무 과장하는 걸 수도 있어서 제가 이거를 중계 도중에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경기 도중에 제가 이 부분을 말할까 말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한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또 꼬아서 생각을 한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난 이거 노린 것 같아. 심리전을 이용해서 이 선수들이 루즈해지게 만들고 그렇다고 뭐 루즈해질 선수들은 아니죠. 준결승이니까. 근데 이런 데브라이너나 균도안이나 실바나 그릴리시가 비니시우스를 견제해서 그리고 호드리고를 견제해서 얘네가 공격적으로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지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전반 초반부터 비니시우스랑 호드리고가 은근히 많이 안 내려갔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스톤스랑 로드리까지 올라가 주다 보니까 수적으로 모드리치나 발베르데 혹은 크로스가 로드리랑 스톤스에게 끌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할란드를 둘이 막으려는 이 전술은 사실 똑같았어요. 이 둘을 얘네 둘이 동시에 묶으려고 하는 플레이를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카마빈가가 나왔을 때 이 뛰는 거를 크로스라든가 모드리치가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줄었다라는 거죠. 전 이게 오늘 승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뭐 빌드업도 잘했고 공격도 잘했고 뭐 하프스페이스도 잘 쓰고 막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지만 이 경기를 결국에 과르디올라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건 90분 경기가 아니라 진짜 180분을 준비한 경기였다. 저는 왠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사실 전반전부터 혼자서 계속 소름을 돋아 했던 이유가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진짜 오늘 지난 경기에서 여러분들 냉정하게 공격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선수가 진짜 매력이 1도 없었거든요. 그릴리시랑 실바가 지난 경기를 토대로 봤을 때는 진짜 매력 없었어요. 뭔가 1대1 능력을 보여주거나 이런 능력을 보여준 적도 없었고 야 얘네들이 사이드에서 아이솔레이션을 제대로 못 가져가니까 맨시티답지 않았는데 오늘의 MVP는 두 선수예요. 오늘의 MVP는 그릴리시와 실바입니다. 이 두 선수가 카마빈가랑 카르바알을 전반전부터 너무 당황하게 만들었고 이게 뭔가 얘네 원래 공격적으로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타이트하게 붙으면 실바가 분명히 안 제끼고 나갔는데 지난 경기에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나온 거지. 실바가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나온 거야. 그릴리시가 이러다 보니까 카르바알이 계속 당황을 했고 카마빈가가 미끄러지고 평상시에 안 할 실수들을 오늘 많이 했잖아요. 카마빈가답지 않은 플레이를 오늘 전반전부터 많이 보여줬어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공격적인 선수들이란 말이야. 실바도 그렇고 그릴리시도 그렇고 진짜 엄청 공격적인 선수들인데 과르디올레가 저 둘한테 그 공격력을 참으라고 시킨 거라는 거잖아. 이러면 만약에 제 예상이 맞는다면 이 두 선수에게 너네 자제해라. 여기서 데브라이너가 뛰어들어가더라도 이 패스 넣는 걸 억제해라. 공을 지켜줘라. 더 얘네들이 우리 뚫을 수 없구나. 이 마인드를 갖게 만들자. 어차피 우리 비기고 가면 잘한 거 아니냐. 이 마인드를 나는 심어준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저는 여러분들 진짜 했습니다. 이 경기 보는 내내. 그래서 저는 과르디올라의 명장병이 진짜 제대로 통했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절대 걸지 마라. 근데 오늘은 확실하지 않아도 승부를 엄청 걸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원정에서는 뭐 일부러 참고 홈에서 승부를 건다. 이게 여러분들 더 이상 사실 존재하기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존재하기가 어렵냐면 원정 다득점이 사라졌어요. 이렇기 때문에 홈에서 만약에 여기서 1대1로 비기고 왔는데 자기네 홈에 와서 2대2로 비기거나 3대3으로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불가능해졌어요. 이 원정에 가서는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수비만 하다가 뭐 어떻게든 해서 한 골이나 두 골 넣어서 무승부 캐고 와서 홈에서 뭐 1대0으로 이기자. 이게 사실 힘들어졌거든. 이 다득점이 사라지면서. 근데 저는 오늘 진짜 경기를 보면서 이거는 과르디올라의 엄청난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저는 이 두 선수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콘스와 로드리. 와, 이 두 명은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맨날 김민재가 센터백을 뛰는데 제가 맨날 김민재 선수 국가대표에서 수비형 미드필드 뛰어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항상 해서 센터백에서 잘 뛰고 있는 김민재를 왜 수미에 넣냐 이런 말을 많은 분들이 하셨잖아요. 스톤스가 증명한 것 같아요. 미쳤습니다. 뭐 웬만한 수비형 미드필더보다 볼을 잘 차고요. 웬만한 수비형 미드필더보다 포지셔닝이라든가 2차 움직임이나 이런 게 공찰 때 훨씬 좋고 진짜 말 그대로 스톤스 돌입니다. 수미돌. 수미돌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보여줬던 스톤스고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첫 경기에서 MVP를 뽑으라고 하면 로드리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 경기에서도 로드리의 이 단단함, 오늘 열렸던 이 경기에서 로드리의 이 세컨볼과 경기 운영 능력, 그 다음에 앞으로 언제 가야 될지, 언제 우리가 공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경기 이해도가 진짜 완전 엄청나게 높은 선수구나. 이거를 조금 느낄 수 있었던 전 경기였어요. 그리고 숨은 공신, 여기서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역시 카일 워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비니시우스가 지난 첫 경기에서 어떤 걸 했냐, 사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니시우스에 관련돼서 워커가 인터뷰한 걸 제가 봤어요. 나는 비니시우스가 사포를 했을 때 이악 물고 따라 들어갔다. 왜냐면 나는 절대로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유튜브에 밈으로 남고 싶지 않았다. 해리 맥과이어 이게 올라오는 거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본다 이거죠. 비니시우한테 사포 먹는 그 그림이 나오면서 야 워커 나이 들었다, 야 워커 교체해야 된다, 이런 악플이나 그 댓글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죽어라 뛰더라고요. 아까 한 장면 진짜 기가 막혔던 장면이, 볼이 이쪽에서 스톤스랑 로드리까지 가가지고 공이 여기서 전환이 되면서 데브라이너가 쫙 나가지고 실바가 이 안에 들어와서 공을 이렇게 티키타카 해가지고 딱 실바가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실바가 공을 딱 받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 갑자기 워커가 미친 듯이 나가줍니다. 왜 미친 듯이 나가주냐? 모드리치가 실바를 압박을 못하게 하려고. 왜? 여기서 워커가 이렇게 쭉 나가주게 되면 당연히 모드리치가 얘를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실바가 편하게 잡아서 여기서 실바가 뛰어들어가는 긴도안 카르바에 끌려가게 되면 그릴리시한테 연결을 해서 그릴리시가 속도를 붙이면서 1대1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진짜 이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반대로 봤을 때 이 실바와 여러분들 그릴리시가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로드리랑 스톤스가 요 중앙에서 운영을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긴도안이랑 데브라이너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릴리시랑 실바가 속도를 붙이고 들어오면서 카마빈가 혹은 카르바알이랑 싸움을 걸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볼이 이렇게 전환이 돼서 그릴리시한테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긴도안이 이걸 띄웠다는 거야. 그래서 카르바알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고, 이때 그릴리시한테 공을 넣어주게 되면 그릴리시가 치고 들어오고 카르바알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릴리시가 이쪽으로도 쉽게 지킬 수가 있고 반대쪽으로도 조금 더 쉽게 지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다. 오늘 경기를 다시 보면 이 하프스페이스 학개론이 진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경기였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르디올라의 하프스페이스 학개론, 진짜 이 하프스페이스를 최고로 잘 쓸 수 있는 두 선수가 그걸 진짜 미친듯이 잘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마지막 포인트, 아까 라이브 방송 때 말한 건데 이것까지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할란드를 이번 경기에서 밀리탕이 제대로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할란드 겨드랑이 사이로 머리 안 넣어서. 진짜 이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밀리탕은 오늘 어떻게 경기를 가져갔냐면, 할란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지난 경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릴리시가 이렇게 공 잡고 있으면 뭐 발베르데라 막 이렇게 있고 크로스 이렇게 모드리치 막 이렇게 있잖아요. 할란드가 여기 서 있으면 지난 경기에는 리디거가 그냥 겨드랑이 꼈어요. 얘한테 겨드랑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머리 집어넣고 이쪽 보고 있다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할란드가 또 움직이면 반대쪽 겨드랑이에 얼굴 놓고 계속했어요, 그 리디거가. 그리고 알라바가 뒷커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시가 공을 잡았어, 아니면 여기서 긴도안이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스루 패스를 넣어주려고 해도 겨드랑이에 얼굴이 껴져 있잖아. 그러니까 뭐해? 뒷공간 침투를 할 수가 없어. 왜? 겨드랑이를 껴놓고 못 돌아서게 그냥 막고 있으니까. 이게 손을 대고 있거나, 이게 뭔가 살짝, 오늘 밀리탕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살짝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 밀리탕은. 그러다 보니까 긴도안이 만약에 발베르데한테 순간 벗겨져 나오는 순간 할란드가 이걸 뛰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리디거는 머리를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양쪽 팔을 벌려가지고 아예 할란드가 뒷공간을 뛰는 것조차를 못하게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할란드가 90분 내내 조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밀리탕은 그걸 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죽자고 덤비지 마세요. 오늘 결국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 바로 명장 과르디올라가 할란드 아모니아 냄새 향수를 준비해줬다. 밀리탕이 하려고 했는데 와씨 이건 못하겠는 거야 도저히. 이거는 아닌 거야. 여기까지 냄새 날 것 같은데 디오드런트 효과를 본 게 아닐까. 엘라스틴 광고를 찍는 줄 알았더니 할란드가 디오즈런 광고를 찍고 있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겨드랑이에 껴져 있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할란드가 움직이니까 왼쪽으로 겨드랑이에 껴놓습니다. 그러니까 뒷공간 침투를 못하는 거야. 공 안 본다 이거야. 나는 공 안 본다. 할란드 너만 잡는다. 이래서 리디거가 부상이 아니었고 겨드랑이 냄새 90분 맞다가 힘들어가지고 오늘 교체로 시작한 거 아니야? 안 감독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 감독님, 아이 우승이 뭐가 중요해? 나 지금 미각을 잃었다. 밥을 못 먹겠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사진. 기가 막히죠? 이거에 관련된 썰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에 관련된 썰이 뭐냐면 아스톤 빌라가 이런 리디거의 이런 수비법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대요. 리디거의 이 수비법을 아스톤 빌라 선수들한테 해리케인과 토트넘과 경기하기 전에 리디거가 강한 상대를 수비할 때 이렇게 머리 끼고 하는 수비를 밍스라든가 이런 선수들한테 최근에 많이 비디오 미팅을 하고 많이 보여줬대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아스톤 빌라를 보면 12경기에서 6실점인가? 이 정도밖에 안 했고 토트넘 특히 경기 앞두고 해리케인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엄청 디테일하게 미팅을 아스톤 빌라가 에메리 감독님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스톤 빌라가 해리케인을 완벽하게 봉쇄를 했던 경기가 있었죠.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경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후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